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데 어제 그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은 이제 이거 묶어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문제가 되는 후보들 몇 명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용인갑에 이제 그 이상식 후보 문제가 이제 이거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실제 이 그 이상식 용인갑의 문제가 용인에 저희가 지역구 4개입니다. 용인갑에 이제 이원모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을에 이상철 중장님, 군인 중장, 토백이죠, 이상철. 그리고 이제 그 용인병에 고석 군사법원장, 제가 이제 서종이 간다 할 때 인터뷰했던 고석.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정에 이은주하고 붙는 강철호, 외교관인 이제 현대로보틱스 사장님, 이런 데 4개석이 용인에 국회의원대 그 4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서 반드시 이제 그 수사나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크게 이슈화를 돼야 된다.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식 부분만 이제 다시 묶어서 정확하게 그 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이가 이제 누구냐? 이분은 이제 그 경찰대학 5기인데요. 경찰대학 5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초고속 승진을 했죠. 옛날에 대통령실에 청와대도 있었죠. 근데 그 박근혜 부산청장까지 갔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경찰청장이 승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뭐 김부겸 밑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구에 출마도 하고 4년 전에 그다음에 뭐 총리실에 뭐 민정실장인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 좌파 쪽으로 넘어간 박근혜 대통령 때 초고속 승진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상식입니다. 근데 이상식 이분이 제가 뭐 부인의 그 안타까운 죽음은 이제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이상식하고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뭐 불행한 이 가정사 그거는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하여튼 그 재혼을 했죠. 일단 재혼한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보석이라는 이제 그 그림, 이걸 이제 그 자기는 한다, 뭐 화랑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화랑이 뭐 어떤 회사가 법인이 뭔지 주식도 없고, 그 다음에 개인 이름으로 하면 이게 뭐 보증금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김경률 회계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화랑한다 하니까 하는 줄 아는데 그 실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상식 문제인데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보자고요. 이제 피해자들이 고발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재산 신고 문제. 이 2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고소고발부터 보면 심각합니다. 고소고발. 현재 이상식의 부인에 대해서 2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게 있습니다. 한 건은 뭐냐? 이분 이제 주장이죠, 물론. 서울의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담동에 갤러리를 하는데 그 이상식의 부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근데 그 고소장에 보니까 이상식의 부인이 이우환 있잖아요. 이우환. 그 그림 이제 그 다이얼로그 오렌지 색깔이 모양인데 이우환이 그림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오렌지 이 그림을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팔았다는 거예요. 12억 개 팔고 계약금 1억 2천을 줬는데 근데 그게 가짜 그림으로 이게 그 한국화랑협회가 판명했다. 이래가지고 고소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의 주장이에요. 즉 청담동에 갤러리 하는 피해자가 고발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이상식 후보의 부인이 이우환의 그림을 팔아달래가 12억에 팔고 계약금 1억 2천을 줬는데 그게 위작으로 판명됐다. 화랑협회에서. 그러니까 사기 아니냐. 이 고소장입니다.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단정은 안 하죠. 고소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했고 이게 고소를 당했다면 지난해 3월에 빨리 수사해야지. 빨리. 지난해 3월에 고소했다잖아요. 수원지검에.
빨리 수사해라. 피해자나. 이걸 첫째 촉구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 이게 부인이 경찰청장 부인이 참 심하게는 고소는 많이 당합니다. 또 있어요. 또 이제 그 다른 피해자는요. 이상식 후보의 부인이 갑자기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2억을 빌려달라. 그러면서 이게 담보로 이우환의 그림을 다이얼로그 이번에 그레이입니다. 아까는 오렌지고 이번에는 이게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 요 작품을 담보로 맡기고 2억을 빌려달라. 그래서 이게 빌려줬는데 이 그림도 가짜다. 위작이다. 그러니까 담보로 맡긴 그림이 위작이다. 이래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뭐 이상식이나 그 부인을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면서 막 고소한다니 빨리 이럴 때 빨리 신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소인 조사했으니까 빨리 불러서 위작이 아니 금방 자료들 의지만 있으면 2, 3일이면 합니다. 하루만 대지라면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맞다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가짜 그림을 이렇게 팔아달라. 또 이렇게 가짜 그림을 담보로 맡기고 했다면 심각하잖아요. 가짜로 판명되는 거면 그 감정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진실을 빨리 밝히라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 두 건의 고발이 있으니 그걸 처음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식 후보가 두 번째는 그 재산의 내역이죠. 재산 내역.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한번 이게 보면 정확하게 아마 이제 2020년에 그때 이제 그 4년 전에도 출마했다 했잖아요. 제가 대구 수성구에. 그때도 이제 그 신고하겠죠. 그때 보니까 이제 이상식 이분은 이제 그 재산이 12억 5천이다. 이상식은 이제 그 12억 5천이고 그다음에 이 부인이 14억이다. 14억. 그다음에 뭐 어머니도 뭐 1억 5천 이런 건 빼더라도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두 개 합치면 이게 14억에 12억이면 26억 5천. 어머니까지 하면 한 28억. 요게 4년 전에 신고한 거는 본인은 12억 5천, 그 다음에 부인은 14억, 그 다음에 어머니는 1억 5천, 뭐 이건 나중에 빼더라도 이렇게 신고한 거는 맞고요. 4년 전에. 근데 이번에 신고한 거는요. 이번에 이제 신고한 거는 또 이게 바뀌어요. 신고가 두 번 돼요. 최종적으로는 본인 거는 비슷해요. 10억에서 본인 거는 그대로 10억 5천, 본인 거는 한 2억 정도 줄었는데 비슷하다 치고 근데 문제는 부인이 14억이 있다가 갑자기 63억이 된 거예요. 14억에서 63억. 부인이 이제 바로 뭐 49억, 50억 가까이 부인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부인이 50억 가까이 49억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부인이 낸 세금이 김경률 회사는 1,800만 원, 그 다음에 오늘 다른 또 보도는 2천만 원. 하여튼 세금 낸 거는 거의 2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49억이 늘어났는데 세금이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신고할 때도요. 처음에는 88억으로 많이 신고했어요. 88억으로 신고했다가 며칠 만에 한 15억을 줄여가지고 73억.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10억. 그 다음에 배우자가 63억. 그러니까 이제 73억이잖아요. 최종 신고한 게 73억인데 근데 며칠 전에 신고할 때는 88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 걸 갑자기 15억을 줄이는 거예요. 15억을 갑자기 줄인 거예요. 왜 줄이냐? 뭐 이제 그림 하나를 신고했던데 그림 하나가 뭐 없더라. 또는 뭐 액수를 줄인데 어떻게 며칠 재산 신고하는데 한 번에 15억이나 갑자기 차이가 나느냐? 이게 첫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한 그림 하나를 원래 이제 신고했던 거 하나를 착오다 이래가지고 하나 목록 8억짜리 하나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림도
액수를 줄여가지고요. 하여튼 15억을 축소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3억. 그럼 여기 왜 며칠 만에 15억이 줄었는가? 요걸 여기 첫째 해명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재밌습니다. 이상식의 해명은 뭐냐? 배우자고. 아니, 우리가 그림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림값이 몇 배 뛰니까, 야, 그림값이 갑자기 뭐 3배, 4배 막 뛰니까 우리가 재산이 49억 늘어난 거 아니냐? 이거 언뜻 들으면 여기, 야, 진짜 그림이 뭐 한 10점 있는데 10점 값이 갑자기 3, 4배 올라서 이게 늘어났나? 이렇게 국민들이 또 속을 수 있잖아요.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4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4년 전. 그러면 이게 그림이 똑같이 있다가 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4년 전에는요, 그림이 5억짜리 그림 하나밖에 없었다. 그림이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조각상 1개, 3억짜리. 그러니까 4년 전에는 그림이 1점, 그 다음에 5억짜리 그림 하나, 그 다음에 3억짜리 조각상 하나. 이렇게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림을 갑자기 14점이야. 공예품까지. 그러면 이 그림이 하나 있는 게 14개 되면 13개를 취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취득한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그림값이 뛰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새로 13개를 샀다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이 돈이 그림이 하나밖에 없다가 14개로 변했는데 그림 13개를 무슨 돈으로 샀냐. 이걸 밝혀야죠. 그리고요, 또 이게 황당하게 국민을 완전히 뭐 개돼지로 취급하는지, 아까 이제 그 3억짜리 제가 조각상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 조각상. 이거는 이게 없어요. 지금 신고 없어요. 그럼 이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팔았으면 그 차익만큼 세금을 내야죠. 근데 왜 세금이 2천도 안 되냐 말이에요. 원래 들고 있던 조각상 3억짜리를 몇백 띠가 팔면 몇 억만 벌어도 세금이 몇 억 나오잖아요. 근데 왜 세금이 없냐 말이에요. 이 파는 거 조각상 3억짜리는 얼마에 팔았냐? 왜 세금이 없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식의 해명에 하면 그림이 그대로 뭐 그림이 10개 있다가 10개 값 올라서 이게 됐다면 왜 4년 전에는 그림이 하나밖에 없었냐? 그럼 이게 너 4년 전에 허위로 그림을 다 신고 안 한 거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법에는 500만 원만 넘는 거 다 신고해야 됩니다. 보석이든 뭐든 500만 원 넘는 거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림이 옛날에 하나밖에 없고 지금 14개니까 그럼 13개는 어떻게 됐냐? 이걸 해명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림값이 뭐 몇 배 올라서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변명이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게 세 번째는 이제 그 보석입니다. 우리 그 보석에 또 관심 있는 분 있잖아. 이 똑같은 보석이 또 많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이게요 2020년에는 3억으로 신고한 거예요. 야, 보석도 많아.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를 4년 전에 3억으로 신고한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말에 하면 이게 뭐 그림값도 3, 4배 뛰고 뭐 보석도 올라야 되죠. 올라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보석을 1억 5천만 원. 이게 무슨 축소 신고입니까? 이 감정한 겁니까? 4년 전에 3억으로 신고한 게 물가가 뛰거나 자기 말로 몇 배 올랐는데 이게 지금 1억 5천으로 절반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따져봐야죠. 이 뭐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 다시 한번 이게 이상식 후보 부인하고 그 재산 문제 이걸 이렇게 의혹을 한번 다시 총정리를 해보면, 자, 첫째는 이제 처음에 88억으로 신고했다가 며칠 만에 15억을 줄여가지고 73억. 어떻게 신고가 15억이 주느냐, 재산이. 이게 첫째 의혹. 그 다음에 두 번째, 49억이 늘어났는데 자기는 그림값이 올랐다 했는데 4년 전에 그림이 하나밖에 없었다. 지금은 14개다. 그러면 이게 13개는 새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축소 신고 안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림값이 올랐다는 게. 이게 두 번째 의혹.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 3억짜리 뭐 좋은 공예품이 있는가 봐. 우리 완전히 국보처럼 좋은 그걸 이렇게 지금 없는데 팔았으면 세금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근데 세금 낸 게 거의 없다는 거. 요것도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이아몬드. 보석은 이게 똑같은 다이아몬드 5캐럿이 4년 전에는 3억인데 지금 왜 1억 5천이냐. 반값이냐, 감정했냐, 축소 아니냐. 허위신고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네 번째. 뭐 그 외에도 이게 너무너무 의혹이 많은데 큰 것만 봐도 이게 네 가지는 분명히 이상식 후보가 해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 크게 또 피해봤다고 고소한 2명도 있다 했잖아요. 팔아달랬는데 위작이다. 계약금까지 줬는데. 또는 이게 담보로 맡겨준데 그게 가짜다. 이 2건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면. 이것만 해도 이게 비리가 완전히 뭐 의혹이 완전히 산을 덮어버리고 바다를 메워버리는 엄청난 의혹들 아닙니까? 부산경찰청장까지 하신 분이 철저하게 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하나 또 이게 표를 딱 그려가지고 해명해 보시라고요. 심각한 문제는 대충 그냥 그림값이 올랐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아까처럼 아픈 가정사는 그 뭐 언급해도 되는데 공인은 원래 이게 빨간벗기 놓고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뭐 방송해도 될 거긴 한데 제가 그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불행한 가정사는. 근데 그 재산은 공인으로서 이게 신고 큰 문제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검증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철저하게 선관위가 철저하게 한번 재산을 검증해 봐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투표로. 이 문제는 저는 다시 한번 이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저한테 다른 지역들도 좀 다뤄달라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뤄야지 뭐. 다른 분이 뭐 예를 들어 우리 심재철 의원의 그 이재정 후보. 그것도 이게 진짜 추잡합니다. 이재정 후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진짜 큰 거는 부천의 그 김기표. 이분은 이게 그냥 오늘 제가 JTBC 방송 갔더니 그 정의당 옛날에 국회의원 박원석이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김기표는 진짜 우리가 봐도 심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김기표가 옛날에 반부패 비서관 됐다가 투기 때문에 물러났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 투기가 제가 마곡동 이야기했잖아요. 57억 대출 받아가 상가 60몇 억짜리 산 거. 이게 김기표 아닙니까? 부천에. 뭐 그 외에 그 옆에도 뭐 이건태도 이게 그 변호인 거 우리 하종들이 자료 많이 보내줍니다. 근데 저희가 뭐 날마다 이것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방송을 하루에 그 몇 곡질 해도 제가 근데 좀 심하다 싶은 거 위주로 계속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는 팩트만 합니다. 전 누누이 말했지만 저 방송 9년 했습니다. YTN부터. 한 번도 제가 방송 심의나 고소나 걸려본 적은 없어요. 오로지 팩트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유튜브 다 고소당할 때도 저는 안 당해봤어요. 그만큼 이게 2번, 3번 팩트 체크를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은 아마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위선자들이 나오면 철저하게 제가 팩트를 파헤쳐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